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59% 떨어지고 있습니다. 42,811선 지나가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15% 상승세 보이면서 18,5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역시 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5,864선 터치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스틱 총재와 메리 데일리의 연설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한 이전에 앞서서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 조금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넣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나온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였던 3.4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마이너스 11.9가 나왔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월러 총재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나 아니면 노동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하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앞으로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의 연설부터 여러 이야기까지 주목해야 하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중동 지역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사시설을 굳이 타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가 69.7달러로 전날에 비해서 거의 5달러 이상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오일 가격의 하락의 배경에는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핵과 원유 시설이 아니라 군사 시설을 타격할 계획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바이든과 통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바이든 쪽에서 이런 핵과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피해라라고 언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우리는 미국 의견을 경청하겠다. 하지만 국가적 이익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공개적인 공격을 멈추라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쪽은 여전히 공격을 천명하면서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보시면서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건파적으로 바뀐 데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하드 포대와 추가 병력을 배치로 하는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WP에서 전달하기도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 관련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AI 칩을 판매할 때 이 국가별로 상한선을 둔다고 했는데요. 국가별로라는 단어를 봐서는 타겟이 되는 국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데 현재 미국 쪽에서는요, 국가별로 인공지능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나 AMD가 만들어내고 있는 칩을 전체적으로 판매 상한선을 국가별로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국가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페르시아만 주변에 중동 국가들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인용한 데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 허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이를 지원할 자금도 풍부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주된 목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무부 같은 경우는 이달 초 미국 기업이 특정 국가로 AI 선적을 위한 사전 승인 조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조치에는 결국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 수출을 하는지 어디로 수출하는지 검사할 수 있고 우려 국가나 우려 기관의 컴퓨팅 파워 제한, 특정 국가 직원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국가별 판매 제한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미국의 방안이 중국과 페르시아만 주변의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를 코앞에 앞둔 넷플릭스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월가가 넷플릭스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넷플릭스가 6분기 만에 가장 적은 가입자 수 증가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좋은 가입자 수 전망을 이야기하다가 저번 분기부터 2025년에 이제는 우리가 가입자 수를 더 이상 리포팅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서 비밀번호 공유 단속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가 소진될 것으로 보게 되면서 아마 6분기 만에 가장 적은 가입자 수 증가를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아마 어닝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로이터에 따르면 조사기관 LSE제가 집계한 분석가들은 이제 넷플릭스가 9월 말 분기에 약 400만 명에 해당하는 구독자를 추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독자 수 증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슬슬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매출 확대 효과가 소진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번 어닝부터 2025년부터 구독자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될 거라고 넷플릭스 쪽에서 얘기한 분야가 바로 광고 수익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올린 규모를 환영해서 가격을 올리고 광고비를 올릴 수 있게 역량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광고 지원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26년까지 의미 있는 성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넷플릭스가 구독자 수보다는 이제는 매출의 증대를 광고로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마케터의 TV 및 스트리밍 분석가인 로스 베네스가 얘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17일에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실적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금융주들의 실적이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실적 잘 나왔나요? 네, 일단 여러 은행들의 실적과 보험회사들의 은행들의 실적이 밝혀졌습니다. 뱅크어메리카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에서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내면서 실적 비트가 나왔고요. 은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불리는 순이자 수익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순이자 수익이 14.11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였던 14.07 빌리언 달러보다 좋게 나왔고요. 다만 손이자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 대손 충당금, 순상가액, 비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용 증가가 있었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결국 수익이 잘 나왔고 이번에 증권사업 보조가 기여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주식 중개 매출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뱅크어메리카의 장외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고 특히 글로벌 뱅킹과 마켓 쪽에서 수익이 8.55 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7.65 빌리언 달러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에 관련된 실적이 1.86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였던 1.68 빌리언 달러를 넘으면서 이번에 증권사업 보조가 이번 모든 은행들에 기여하게 되면서 블랙록에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특히 주식 판매 및 거래도 3.5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추정치였던 2.9 빌리언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는 보험 쪽 섹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어닝 발표를 했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바로 가이던스 관련해서 이번에 남은 분기 동안 손해가 좀 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보험사 섹터의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의 호실적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